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년차 산재 전문 변호사 김경남입니다. 다들 일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9 to 6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겨운데 야근에 특근에 추가 업무까지 하다 보면 정말 몸이 가루가 되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서 힘들게 일하다가 질병까지 얻게 된다면 산재로 인정될까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과로성 질병이라고 해서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산재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이어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또는 급속히 악화되어서 해당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급속히 악화되어야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재해자의 업무가 과도한 업무인지 아닌지 판단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시간입니다. 재해자의 근로 시간이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 시간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의 기준을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재해자의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업무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발병 전 24시간 내에 돌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사건이 있었다면 급성 과로가 인정되고요. 발병 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한 주의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가 했다 그러면 단기 과로가 인정되고요. 증상 발병 전에 12주 동안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다. 이러면 만성 과로에 해당해서 산재로 쉽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로 질병을 얻어서 요양급여 신청했을 때 내 업무 시간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산재보상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고 상담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처분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 시간 관련 기준은 문구 그 자체로 한정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해자의 업무 시간을 계산해보고 그것이 고시에서 제시한 시간에 초과하면 산재로 승인해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기계적으로 불승인 처분을 해주고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행히 법원에서는 노동부 고시는 산재를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시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다퉈볼 여지가 꽤 많은 것이죠. 어떤 점을 다퉈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판례사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청 소속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이 원고분께서는 업무 중에 흉부하고 목에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대동맥 박리, 꽈리처럼 박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했는데 공단에서는 이 원고분의 업무 시간 고려해 봤을 때 과로로 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양 불승인 처분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판단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사항일 뿐 그것이 반드시 거기 정해져 있는 업무 시간이 그것에 맞으면은 인정을 해야 되고 맞지 않으면 불승인을 해야 되고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업무 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2번씩 그러니까 출근, 퇴근을 2번씩 했어요. 이런 원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출퇴근 시간도 업무의 시간에 포함해야 되고 그러면 실제 근무 시간은 훨씬 증가하게 된다. 자, 세 번째로 업무 부당 가중 요인이 존재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 이 점은 이 환경미화원으로서 실제 도로에 나가서 이렇게 쓸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한랭한 환경이나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된다. 이런 특수한 부분을 인정해 주신 거죠. 자, 이런 유리한 처분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산재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제대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 시간이 산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될 것이고요. 판례에 등장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까지 업무에 포함해서 계산이 되니까 이 업무 시간을 충족한다고 인정이 됐죠. 자, 두 번째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무 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업무의 경우, 휴일이 부족하거나 또는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는 육체적 강도가 높다거나 시차가 큰 출장 업무가 있다거나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요. 그 부분을 잘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발병 전 12주간의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 이하라도 이러한 업무 가중 요건이 2가지 이상 있다 그러면 만성 과로로서 인정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와 함께 진료 기록 감정을 통해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을 증거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당시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각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재해자분이 주변 동료들 또는 지인들과 사이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나 너무 힘들다. 업무 시간이 너무 길다. 야근이 너무 많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겠죠. 자, 산재 소송의 경우에 의학적 쟁점을 수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감정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해당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소송의 핵심인데 이 경우에 의사의 진료기록 감정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홀로 진행하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자, 10년차 산재 전문 변호사라면 재해자분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해서 여러분께 정확한 조언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불승인 받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